안녕하십니까. 서울 개인택시 바른소리 TV 이영식입니다. 우리 서울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운송사업자, 새마을금고, 그리고 이제 복지법인을 설립을 해서 각기 대표자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, 이 세 단체 중에서 차순선 씨가 그 회장을 맡고 있는 복지회는 죽기 5분 전 상황이 되어 있으며, 그리고 차순선 씨가 대주주 권한을 행사하는 복지법인도 그 500원짜리 주식이 반의 반 토막 이하로 폭락을 해서 19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며, 또 올해는 일주당 10원을 배당하는 등 그 정말 부실 운영을 하는 회사로 전락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그런데 차순선 씨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새마을금고는 그 발전을 거듭해서 전국 새마을금고 중 5, 6위를 달리는 우량금고로 우뚝 올라서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. 그동안 전국의 새마을금고는 대의원들이 간접 선거로 이사장을 선출을 했었는데, 우리 개인택시는 이제 대의원이 127명이에요. 그런데 이 제도 때문에 다른 지역의 새마을금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, 그 서울 개인택시는 새마을금고는 조합의 이사장이 금고까지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고,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도 그 차순선 씨가 그 노동갑 복지법인 대표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만들려고 그 부당하게 조직을 동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. 저는 그때 당시에 복지법인의 감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목격을 하고, 또 그 뭐 같이 뭐 동원이 돼서 같이 참여도 해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변이 일어나서 남궁영선 이사장이 이제 당선이 되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해 왔었는데, 정부와 그 상부의 그 감독 기관의 방침에 따른 그 정관 개정으로 인해서 다음 달 3월 5일 전국의 모든 새마을금고가 동시에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어서 우리 서울 개인택시 새마을금고도 회원들이 직접 선거로 이사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대의원들이 하던 그 간접 선거를 회원들이 직접 선거로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선택의 폭이 아주 넓고 커질 줄 알았는데, 막상 그 변경된 정관의 그 뚜껑을 열고 보니 이거는 뭐 대의원들의 간접 선거 때보다 오히려 그 출마 그 자격, 거기에 그 여건이 아주 뭐 강하게 뭐 됐다는 것보다 지금 막말로 해먹었던 사람들, 그 해먹는 사람들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놓아서, 참 진짜 이거 이거 그 정부에서 한 거니까, 나라에서 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,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사실 그렇게 돼서 그 현 이사장인 남궁영선 이사장의 그 단독 출마가 되지 않겠나,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, 그 유일하게 이제 출마 자격을, 피선거권 자격을 갖게 된 그 이사장을,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2번 했던 그 김학성 씨가 후보자로 등록을 해서 지금 이번에 이 2분이 이제 입법을 해서 이사장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난 2월 21일 금요일 날 교통에 관해서 개인택시 새마을금고
2024년도 결산총회가 있었는데요. 그날 이제 그 총회 시간을 할애해서 두 후보자들이 정견 발표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많은 그 영향력 있는 유권자들 앞에서 모아놓고 100명이 넘는 유권자들 앞에서 이 정견 발표를 후보자들이 하는 기회는 우리 조합이나 금고 역사상 없었어요. 그래 이제 그날 그 초청을 받은 그 찬선 이사장이 이제 축사를 연단에서 하면서 야 이렇게 좋은 제도로 있어서 조합원들의 우리 조합도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조합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연설로 표명을 했었는데 그 뒤이어서 이제 복지법인 노동갑 대표도 이제 연단에 올라와서 축사를 하면서 그 찬선 이사장과 똑같은 취지로 연설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 두 분이 뭐 의규투합에서 하자고 하면은 대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과정 거치면 그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옮겨서 지금 뭐 한간에 조합원들은 이미 다 그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. 그 찬선 이사장이 5월달에 연합회장 그 선거에 당선이 되면은 연합회장으로 가실 것이다. 그렇게 되면은 우리 조합은 7월경에 이사장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즉시 도입을 해서 그 후보자들이 그 자기 소신을 조합원들에게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뭐 지부 단위로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뭐 참 희망을 가져보게 되어서 그 이사장이 찬선 이사장이 우리 조합에 사실상 이 양반이 폐만 끼쳤지 한 일이 뭐 있습니까? 조합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거라도 하나 던져주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새마을금고의 그 새로 바뀐 정관을 보면은 새로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우리 새마을금고는 내년 이제 초에 또 그 감사 선거가 임기 만료에 의해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개인택시 새마을금고는 내년부터 그 상금 감사를 두게 돼 있다고 해요. 뭐 보수가 약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금고에는 우리 조합에는 그 임원들이 굉장히 많고 상근직이 많잖아요. 본부장, 부이사장 뭐 참 많잖아요. 근데 새마을금고는 딱 이사장 한 명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상근 감사 하나를 해서 이제 2명을 둘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감사 그 상근 감사 자격이 이사장 출마 자격보다 더 강하게 이 거기에 그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. 꼭 상근을 하고 퇴직을 한 지 2년이 지나야만 그 상근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서 외부에서 그 뭐 그러한 금고에 경력 있는 사람을 모셔오지 초빙하지 않는 한은 우리 새마을금고 개인택시 새마을금고의 회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김학송 그 전 이사장 뿐이에요. 그 요번에 출마를 하신 기호 2번.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분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들었었는데 아니 정견 발표를 하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알게 된 사실은 지난번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그 전 이사장이었던 김학승 씨가 그 남궁영선 그 후보를 도우면서 조합에서 그 밀고 있는 찬원 이사장 그 세력이 밀고 있는 그 노동갑 대표를 그 이기기 위해서 그 조합에서 새마을금고에 영향을 미치면은 안 된다. 뭐 그러한 그 자기 경험을 그 기초로 해가지고 이 남궁영선 이사장을 후보를 밀자. 뭐 이렇게 해서 그 많은 그 이분이 운동을 해 주셔가지고 남궁영선 씨가 당선되는데 큰 힘을 못해 주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랬던 분이 참 이번에 이사장 그 남궁영선 이사장이
어떤 뭐 그 재임 기간에 잘못을 해서 이렇게 선거를 재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정부 방침에서 하는 선거인데 꼭 그냥 무투표로 이렇게 가는 것이 참 모양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두 분이 대결하는 모습은 그렇게 썩 좋은 이건 꼭 그럴 이유가 있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제가 들기도 했어요. 사실 그 김학성 그 후보는 어떻게 말하면 이제 컴백을 하는 건데 전 이사장을 한 7, 8년 전에 하셨다가 이제 다시 이번에 컴백을 하는 것인데 우리 조합이나 금고에서 이사장을 했던 분이 다시 이제 도전을 하는 컴백을 하는 경우는 뭐 좀 있었는데 전부 실패를 했어요. 그 유일하게 차준선 씨가 그 15대 16대 이사장을 했으면 하고 16대 말경에 그 이제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 불명예 퇴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있다가 다시 이제 19대 이제 컴백을 했는데 18대 컴백을 일시했다가 또 이제 불체돼서 19대에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재선거에 당선이 돼갖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차준선 씨는 그 명분이 있었잖아요. 왜냐하면 17대 18대 그 이사장 당선자와 낙선자들 간의 그 소송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차준선 씨가 이런 소송 조합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명분이 있어서 이 컴백에 성공을 했는데 혹시 이게 김학성 전 이사장께서는 그 컴백의 명분이 그렇게 무슨 명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뭐 컴백 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인데 차준선 씨가 컴백에 성공할 수 있는데 제가 참 무슨 그때는 내가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판단을 잘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하여튼 그때 그 판단을 잘못해서 차준선 씨의 컴백에 일조해서 제가 그 선거운동에 뭐 그런 여론 지금도 따갑게 받아요. 근데 제가 한 3번 이상 그 사과 방송을 했었고요.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차준선 씨 같은 사람이 우리 조합에 컴백할 수 있게 그 일부나마 도왔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합원들께 사과드립니다. 뭐 이어서 말씀 얘기가 잠깐 빗나간 것 같은데 이번 새마을구 선거는요, 우리 회원들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약 우리 회원들 돈, 그 금고 회원들 돈 3억 원을 선거 비용으로 이제 납부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그날 이제 투표로 인해서 약 조합원들이 한두 시간씩 또 오고 가고 뭐 일을 못 하잖아요. 그 손실 뭐 이런 걸 따지면 한 10억 원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. 이사장의 경험은요, 역임을 했던 경험은 내가 다시 이사장을 해서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그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이사장 후배 이사장이 이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또 견제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이 참 어울리는 역할이다.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참 두 분께서 후보께서 이 진정으로 우리 조합 새마을 금고를 발전시키고 회원들에게 이익을 받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숙고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를 희망하고요. 좀 그렇게 돼 가지고 이 회원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제가
희망을 합니다. 두 분 잘 한번,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이것을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새마을부 대의원을 그래도 저도 꽤 오래 했어요. 여러 번 했습니다.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뭐 오해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존경하는 조합원님들, 제가 지난번 그 방송에서 이직금 이것이 이제 비상 상황이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찬선 복지회장이 좀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. 찬선 이사장이 또 뭐 복지회 이거 뭐 TF팀을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, 사실 우리 판결문을 보면은요, 뭐 지부장, 뭐 일반 조합원, 무슨 대의원, 이 사람들이 TF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? 이거는요, 이 복지에 가입하고 있는 현 복지 회원들에 한해서 이 부분에 어떤 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, 모르겠어요. 가입하고 있는 회원들 중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뭐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, 사실 회원들 TF팀에서 뭔 일을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? 이것은요, 오직 찬선 이사장 한 사람의 결단이 필요할 뿐이지, 이거 다른 방법은 솔직한 얘기로 재갈공명이 살아서 온다고 해도 이 이직금 문제는 해결하기가 힘들다.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.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지금 입에 올리질 못하겠어요. 만약에 저희 참 이 요청을 또 이번처럼 개무시하고 이번 달에 다시 저희 통장에, 우리 복지회원들의 통장에서 조합비와 함께 또 7만 원을 빼나가는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이제는 저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복지회원들의 남아있는 회원들이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, 의지, 이것을 방송으로 발표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. 마치겠습니다.